타인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라든가 독특한 상품 형태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 등 저희가 부정경쟁 행위라고 하고 있고요. 마치 등록받은 것으로 표시한 유형인 부정경쟁 조사팀으로 새로운 과로서 아주 좋은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저희 그 5월달 영상에 다루었던 부정경쟁 행위 조사제도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그 부정경쟁 행위 조사를 담당하던 부정경쟁 조사팀이 식약처와 합동조사를 하면서 최근에 큰 활약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어떤 활약상을 보여주었는지 오늘의 게스트를 모시고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저희 방송에 출연이신데 어떻게 뭐 첫 번째 방송 끝나고 주위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아주 좋은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부정경쟁 조사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업무를 하는 팀인지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 부정경쟁 조사팀은요, 크게 두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 업무. 이제 부정경쟁 행위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타인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라든가 또는 타인이 만들어 놓은 독특한 상품 형태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 등 이런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 조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식재산권에 관해서 허위 표시를 하는 것들을 근절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또 최근에 우리 그 부정경쟁 조사팀이 조직 개편을 하게 됐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계속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기존 산업재산조사과에서는 점점 말씀드렸던 부정경쟁 행위라는 행정조사 업무와 상표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수사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질적인 업무 특성을 반영하고 기술 탈취나 유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확대 개편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부정경쟁 조사팀으로 새로운 과로서 신설된 것입니다. 부정경쟁 조사팀 크게 그 부정경쟁 행위 조사 업무하고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근절 사업 업무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또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우선 부정경쟁 조사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경쟁 행위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타인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 또는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품의 독특한 형태를 그대로 따라 쓰는 행위 등을 저희가 부정경쟁 행위라고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부정경쟁 행위로 판단하면 시정 공고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정 공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좀 다행스러운 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경쟁 행위라고 판단이 되면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전체 건 중에서 거의 한 절반 이상 정도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럼 시정 공고를 이행 안 하면 어떻습니까? 올 4월에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라서는 시정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언론에 공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언론에 알리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론에 못 내게-갖고 제 생각에는 아주 효과적인 제재 방안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그 두 번째 업무인 그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근절 사업 그런 것도 어떤 겁니까? 사실은 일반인들은 어떤 지식재산권을 어떤 식으로 실제 제품을 표기해야 되는지 잘 알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기 방법에 관해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인식 제고 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판매업자들이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그것을 근절하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신고센터나 기획조사를 통해서 적발하고 그 적발한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식약처랑 저희 특허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마스크 그 합동 점검이 바로 허위 표시 단속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활약도 대단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스크 제품 허위 표시 과연 얼마나 적발이 되었습니까? 네, 저희가 온라인 마스크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약 5,000개의 온라인 표시 광고 점검에서 804건의 허위 표시를 적발하였고요. 식약처에서도 단속을 했었는데요. 500여 건 중에서 실제 허위 과대 광고를 한 5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건들이 적발이 되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마스크 제품 허위 표시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이 적발이 되었나요? 실제 지재권을 출원만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등록받은 것으로 표시한 유형이 가장 많았고요. 권리의 종류를 잘못 표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디자인으로 출원했는데 특허로 표기한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재권이란 것은 원래 유효한 존속기간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 존속기간이
다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서기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길 가다가 그 식당 간판에 출원번호를 적어놓고 그걸 등록번호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경우도 있고, 또는 출원번호만 적어놨는데 소비자들이 그걸 오인을 해서 이거는 뭐 그 집이 또 맛집이다 그렇게 또 생각하고 가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것도 그런 예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지재권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마치 출원 표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받은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네네. 아무래도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좀 이 소비자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것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그 점검에서 적발된 허위 표시 제품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그렇게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를 통해서 그 광고물을 뭐 삭제한다거나 수정하도록 조치를 다 완료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올바른 표시를 위해서 관련된 홍보라든가 교육 등을 통해서 꾸준히 인식 제고 노력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수정, 삭제 조치도 해주고 교육까지 해주는군요. 오늘 그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미처 못한 말씀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포털 검색창에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라고 치시면요, 신고센터가 나오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타인의 부정경쟁행위로 어려움에 처해진 분이 계시다면 지금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경쟁조사팀에서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식재산권의 안전과 소비자들의 안심을 위해 열일하시는 부정경쟁조사팀, 저희 내시의 특허청이 앞으로도 쭉 응원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데 흔쾌히 출연해 주신 이미옥 서기관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